탑걸과 월드클래스의 경기가 끝났습니다. 그 경기는 너무나 명경기였고 다소 싱겁게 끝날 것 같았던 경기가 월클에서 생각지도 못한 골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승차까지 넘어가는 이 경기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한참 쌓여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어제 이렇게 멋진 경기를 보고 나서도 거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 이야기만 했죠. 그 신생팀의 창단 멤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. 온통 이 얘기만 하다가 방송을 마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와, 이게 열풍이긴 열풍이다. 모든 골대녀의 팬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구나. 그래서 저 역시 이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. 그래서 오늘은 탑걸과 월드클래스의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제일 먼저 이 창단팀의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어제 본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선공개 영상으로 그 한 장의 카드가 먼저 오픈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는 다름 아닌 골대녀의 아버지 박선영님, 박장군님이었습니다. 뭐라고 할까요?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가장 많이 했으면서도 가능성을 가장 멀리 봤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그래도 박장군님이 다시 돌아오는 게 맞을까? 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저의 마음속엔 그랬던 것 같아요. 박장군님이 지금 나와서 얻어가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저는 제 스스로 조금 멀리다 뒀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제일 먼저까지는 그 카드가 박선영 님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. 그냥 단순히 반갑고 재밌겠다. 그걸 넘어서서 없었던 골대녀를 창시했을 때 그런 의미처럼 다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대한 새로운 확장을 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것이 박선영 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골대녀를 스쳐 지나갔던 그 레전드 선수들이 과연 언젠가 다시 골대녀에 돌아와서 뛰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의 이 골대녀를 장악하고 있는 선수들과 과거의 영웅이었던 그들이 만나서 경기를 하면 어떨까? 이게 저희들의 그 판타지의 기본 베이스였잖아요. 그 이야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. 그 외에도 이 박선영님의 등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 반갑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슨 마음을 들게 합니까? 걱정이 되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해요. 골대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이 박선영님인데 무슨 건국시나 거기에 등장하는 당군 할아버지 같은 느낌 있잖아. 마치 그런 인물이 다시 현실 세계에 돌아와서 필드 위에서 플레이를 한다. 그때처럼 절대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? 이 부분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. 괜히 비교돼가지고 또 뭔가 기대에 못 미치는 플레이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질타하지 않을까? 과거의 그런 신화적인 모습에 흠집이 나는 것 아닐까? 그리고 혹은 그 고령의 나이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걱정이 됐을 겁니다. 모든 골대녀의 팬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걱정했던 건 본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. 다시 나오기로 결정한 그 부분은 저는 커다란 도전에 대한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마치 그거는 처음 본인 때문에 골대녀가 만들어졌을 때의 느낌처럼 골대녀에 없었던 또 새로운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개척하면서 만드는 그래서 이 레전드 팀을 단순히 새로운 팀의 등장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팀 자체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. 다시 돌아온 그의 의미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온전히 전파가 되기를 바라고 응원할 뿐입니다. 정확하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느낌이라니까. 임요한 선수 엄청 좋아했거든요. 군대 가서 물론 공군을 가서 그때도 플레이는 하긴 했지만 공군을 어쨌든 간 그 기간을 공백이라고 본다면 그 사이에 이 스타크래프트 시장이 탭백 리쌍이라는 당시 4대 천왕 같은 느낌의 신예들이 장악을 했었거든요. 마치 비슷한 느낌이야. 박선영님이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갑자기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신예들이 막 나타나서 판도를 막 뒤집어 엎었는데 뭐라고 할까 메커니즘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의 그들의 실력 차이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것도 어제 뭐 얘기 나누다가 나왔던 어떤 예시인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카드가 오픈이 됐습니다. 이영진 선수. 과거 액셔니스타의 수비수 위치에서 에이스로서 활약을 했던 이영진 선수의 카드가 오픈이 됐죠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박선영님 카드가 오픈되고 이영진님 카드가 오픈이 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동시에 탄식을 내질렀습니다. 이게 뭔가요? 라는 느낌이 너무 맏언니야. 구태여 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두 분이 너무 맏언니다 보니까 그 레전드라는 이름에 마땅한 분들인데 두 분 나이 합치면 100살에 가까워지는 이 상황을 마치 그런 거지. 그 레전드의 선이 뭔가 메시 호날두까지여야 되는데 이게 막 저기 히바우도 호나우도 뭐 이런 느낌으로 와버리면 그 작년에 제가 아이콘 매치 가가지고 그 히바우도 형님 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.
수리공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예상을 해봅니다. 지금 앞서서 두 장을, 이 맏언니 두 장의 카드를 오픈한 데는 이유가 있다. 그래서 여기까지일 것 같고, 이 뒤로 오픈이 되는 나머지 카드는 그 연령대에 대한 걸 감안하고 나름의 밸런스를 맞춘 그런 카드들이 오픈되지 않을까,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, 그래서 이제는 그 남은 카드들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. 뭐 여기저기 이미 뭐 정답처럼 몇 가지의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이 골키퍼 포지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명서현 선수부터 아유미 선수 그리고 아이린 선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. 이 레전드라는 이제 골대녀를 지나갔던 선수들 중에서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. 근데 일단 저는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이 모든 카드가 골대녀에서 뛰었던 과거의 선수일까? 전혀 우리가 모르는 뉴페이스의 카드가 한 장이라도 섞여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. 만약에 골대녀를 거쳐갔던 사람들만 나온다라고 친다면 선수풀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배성재 아나운서 말로는 그렇게 지칭하기는 했는데 그게 모두를 포함하는 건지 한두 장의 예외가 있을지 일단은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. 그렇게 했을 때 이 골키퍼 부분,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선수 여기에 플러스 2명 정도를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게 액션니스타에서 갑작스럽게 하차를 통보했던 이주연 선수도 저는 후보군에 올리고 싶고, 그리고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는 저는 요요 선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두 선수가 레전드라는 이름에 걸맞느냐를 놓고 또 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, 저는 일단 이 레전드라는 지칭에 대한 것도 조금은 러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주연 선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 문민정 선수의 등장 여부도 한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먼저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뚜렷한 작별 인사가 없었다라는 것, 그리고 지금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 다소 이런 젊은 층의 선수들이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들,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문민정 선수도 뭐 레전드라는 이름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,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 팀에도 에이스가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, 그럼 그 에이스 자리에 가장 강력한 카드들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파도 끝이 없어요.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,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고 그 한 장 한 장의 카드가 오픈될 때까지 즐겨보자고요. 단순히 한 번 이렇게 언급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이야기할 게 너무 많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파리타임 아닐까요? 군데군데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1차전으로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고, 이후로도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충하면서 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그 유니폼 색깔 가지고도 막 설문조사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보라색이었는데 바이올렛. 근데 이 불사조 팀 유니폼 보라색인 거에도 와, 대박이었어요.